집착에 가까운 나무 사랑에 대하여 질문 올립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은 나무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좋아하는 것이 지나쳐서 집착에 가깝습니다. 매년 나무를 사다가 심고 옮기기도 하는데 올해도 역시나 또 옮겨 심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지역의 공간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나무들을 서로 옮겨 심고 심지어 부모님 산소의 나무들도 새로운 나무로 사다 심은 후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또 옮겨 심습니다. 매년 그 일을 반복하기 위하여 나무값 온반비만 해도 만만치 않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나무를 옮겨 심다가 나무가 죽기라도 하면 관리 못한 직원들만 혼이 납니다. 이렇게 나무를 죽이는 것도 살생의 업이 되는 것인지요? 나무도 생명인지라 옮겨 심을 때 나무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법과 나무가 미용을 다하여 뵐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스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다룰 때도 하나의 생명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루는 게 좋고, 가꾸거나 움직일 때, 옮겨 심을 때도 하나의 생명체를 다룬다 생각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실제 나무도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동물처럼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반응을 못 느낄지라도 나무 또한 생명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을 때나 가꿀 때나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처럼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막 수시로 나무에 매달리고 수시로 꽃나무에 매달리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지나치게 나무나 식물이나 꽃나무에 집착하는 것은 내가 그 에너지를 바르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에너지에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꽃을 내가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 꽃에 집착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꽃에 집착해가지고 막 끌려가면 어떤 현상이에요? 막 너무 이 꽃에 대해서 막 전전긍긍, 막 너무 애착을 가져가지고 하나만 죽어도 막 충격받고, 이렇게 하나만 죽어도 막 속상해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착하지 않게 되면 하나가 죽었네? 정리해. 그리고 또 좋은 거 보고. 또 죽었네? 정리해. 또 좋은 거 보고. 이건 집착이 아니에요. 이런 식물이나 동물들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이 식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동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강아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개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 식물은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동물들은 정말 집착해가지고 강아지한테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고 개한테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고 개를 위해서 일찍 퇴근하는 분들이 있고 친구 만나는 것도 안 만나는 분이 있어요. 개를 위해서. 개가 외로울까 봐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개가 외로울까 봐 또 운동이 부족할까 봐 개 끌고 일부러 운동해. 근데 개 핑계로 자기도 운동하니까 괜찮아. 왜? 개 핑계로 자기도 운동하잖아요. 괜찮은데 중요한 건 내가 운동할 때 너도 운동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운동한다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그 생각 하나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동물을 좋아하고 개를 좋아하더라도 내가 운동하는데 너는 덤으로 같이 운동하자. 이건 괜찮아. 근데 강아지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덩달라 나가고 내가 밖에 걷기 싫어도 걷고 내가 운동한다? 이건 전도된 거예요. 절대 바르지 않다. 이러면 내가 개한테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도원가족이나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물을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좋아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 동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동물을 너무 사랑하고 애착을 갖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동물에 집착을 하게 되고 내가 동물을 돕는 인생을 살게 돼요. 동물이 나를 돕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내가 동물을 돕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인생이 변하느냐? 내가 동물 기운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떨어집니다. 내 에너지가 동물 에너지로 한 단계 한 단계 떨어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은 나를 위해 존재할 뿐이지 내가 그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동물을 키울 때도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잘 키우는 건 좋지만 내가 동물에 뺏기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식물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옮겨주고 가꾸고 잘 키우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집착해서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뺏기고 하나 죽으면 덜덜 떨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 그리고 죽으면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죽었다고 막 서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옆에 사람 혼내고 이럴 필요 없다. 아, 관리 잘못해서 죽었고 때가 돼서 죽었고 인연이 다해서 죽었구나. 그냥 그리고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나 또는 필요해서 큰 나무를 정리할 때는 반드시 그 나무에게 고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하여 너를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말 이 뜻을 받아주고 대자연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그리고 너를 감사하게 희생으로 잘 쓰겠다. 그러니까 너의 희생을 감사하게 쓰겠다. 너의 희생을 득되게 바르게 쓰겠다. 이렇게 한마디 축원을 하고 그 나무를 정리하게 되면 나무가 득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일반 작은 나무들, 작은 식물들한테까지 집착도 할 필요 없고 고할 필요도 없다. 이건 너무 사적으로 매이는 것이다. 왜? 작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부정적으로 막 죽이거나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리를 잘하되 집착하거나 애착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적당히 바르게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그때그때 맞추어서 응용하고 활용하고 쓰면 되지 덜덜 떨거나 집착하거나 애착을 갖지 말란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식물에 끌려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좀 첨삭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좀 더 여러분을 위해서 첨언을 드리고 싶은 말은 강아지나 개를 키우다가 명이 다해서 또는 아파서 죽게 되면 그 죽은 채로 산에 갔다가 묻어줘도 관계없고 또 화장을 해서 이렇게 산에 가서 묻어줘도 괜찮습니다. 또는 공원 같은 데 표 한 낙에 묻어줘도 관계없고. 그런데 강아지가 죽었다는 이유로 펑펑 울고 일주일씩 마음 아파하고 일주일씩 상처받고 자나깨나 그 강아지 생각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제 얘기를 한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15년 이상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명이 다해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없을 때 이제 그렇게 그 강아지가 명이 다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알아서 잘 화장을 해가지고 저 깨끗한 산에 가서 조용히 잘 묻어주고 좋은 데 가라고 한마디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어떤 티도 내지 않고 의연하게 바르게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 또한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저 또한 안타까움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인연이 다했으니 해탈을 하고 좋은 곳으로 가거라. 네 개탈을 벗고 좋게 좋은 쪽으로 환생을 하거라. 그리고 너를 이 대자연으로 아주 뜻있게 보내니까 좋게 환원되거라. 이렇게 축원 한마디 해주고 아주 잘 보내주었습니다. 이러고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강아지가 살다가 간 빈자리에 탁한 기운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 빈자리가 생기는 그 서운한 기운, 탁한 기운, 그 빈자리에 허전한 기운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갔다고 울고불고하고 집착을 하고 일주일 한 달씩 고민하고 슬퍼하면 그 개가 떠난 빈자리, 그 빈자리에 탁한 기운이 자꾸 쌓이고 개 영혼이 있다면 집착을 하게 돼요. 동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혼이. 그 영혼 기운이 그 집안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 개 탁한 기운, 개 영혼 기운이 집에서 집착하는 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보내주는 게 득이 되지. 응? 그 개의 기운이 집착을 해가지고 집안에 맴돈다면 그게 무엇이 득이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고요하게 아름답게 보내주는 게 개한테도 득이 되고 사람한테도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동안 정든 거 생각하면서 질질 짜고 울고 불고 하는데 미련한 짓이다. 사람답지 못하다 가면 여러분들이 서운하니까 바른 짓이 아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면 3일이면 눈물을 그치고 생각도 안 하는 분이 많아요. 3일이면 장례 치르고 눈물을 딱 그치고 울지도 않아요. 미련도 안 갖는 분이 많아요. 근데 개를 키우다 잘못되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1년씩 마음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사람다운 행위 아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자비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에 대한 사랑, 집착, 애정 다 좋아요. 그러나 깨우치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다. 여러분이 진정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고 사람의 도리를 안다면 하루 정도는 마음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3일을 넘지 말아야 된다. 3일을 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내주고 인연을 접도록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동물하고 같이 사진이 있다면 같이 찍은 사진들, 동물 사진도 없애고 싶은 게 있다면 다 없애고, 그리고 굳이 없애고 싶지 않다면 보관하십시오. 보관하라는 건 갤러리 같은 데 보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실이나 방이나 이런 데 걸어놓지 마라. 죽은 개 사진을 사람 사진하고 함께 걸어놓거나 전시해 놓는다면 득되지 않다.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 강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근데 그 강아지나 개가 죽었을 때는 절대 거실이다 안방이든 어디든지 강아지랑 같이 찍은 사진들을 걸어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개를 안 좋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저 엄청 동물을 사랑합니다.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도원 도량에도 개가 몇 마리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택에도 그 말티즈를 15년 넘게 키운 겁니다. 근데 이제 때가 돼서 보낸 거죠. 거룩하게 좋은 곳으로 가라고 잘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잠깐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동물이 엄청나게 많고 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사랑을 주고 받고 기운을 얻고 주고 받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너무 동물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 때 하늘이 도움도 주고 기운도 주지, 동물 짓을 하면 하느님이 절대적으로 큰 기운을 주지 않습니다. 동물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동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바르게 알으란 뜻입니다.